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기,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께서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짱 끼시고 혹은 누우셔서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는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기 어디서 옵니까? 전기. 자, 이거를 제가 어떤 분들께 질문을 하면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그게 무슨 질문이냐? 전기 그냥 그 벽에 있는 그 뭐야? 그래, 그 콘센트에 이 플러그를 꼽으면은 전기가 나오더라. 이 전기 벽에서 콘센트에서 오는 거 아니냐? 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틀린 설명은 아니죠.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콘센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콘센트에서는 어디서 전달을 받고 또 어디서 전달받고 분전함, 배전반 이곳에서 전달받는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근본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양자역학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원자 전자의 흐름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용가 즉 집까지 오게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사를 왜 공부합니까? 학창 시절 때 한 번쯤 다 공부를 하잖아요. 교육 과정에 다 있고.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근본을 알기 위함, 뿌리를 알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뿌리,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자긍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를 다룰 때, 적어도 이 전기가 어디서부터 그 시작이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전기의 근본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발전소. 전 발전소를 G라고 쓸 거예요. G. 아니 왜 발전소를 또 G라고 쓰냐? 괜히 또 멋있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발전기는 제너레이터의 어떤 약자로 G로 많이 쓰입니다. 즉 발전소라고 그냥 저는 통칭을 해볼게요. 발전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냥 다 똑같아요. 어떤 터빈이 있어요. 프로펠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야 돼요. 회전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무슨 지금 뭐 전기 기기 시간 아니니까 그냥 이 프로펠러 같은 게 회전을 하면은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은 그러면 이 프로펠러 사람이 돌려도 되겠죠? 사람이 돌려도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바쁘잖아요. 이거 언제 우리가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돌리지 말고 다른 힘을 이용해 보자. 그것이 물을 이용했다 하여 수력 발전,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물을 끓였다 하여 화력 발전, 원자력, 어떤 원자의 어떤 분열과 어떤 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물을 끓였다 하여 원자력 에너지. 자, 뭐 친환경 에너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물을 끓인다 그랬어요. 수력은 이제 물의 흐름으로 터빈을 직접적으로 돌리는 거고요. 이 돌리는 거고 화력은 석유나 석탄을 떼워서 물을 끓입니다. 그럼 그 증기가 발생을 하겠죠. 수증기의 힘으로 어떤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원자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와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력이나 화력, 원자력이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얼만큼 만들어질 것이냐? 보통 뭐 발전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2만 볼트 정도로 해볼게요. 뭐 15,000볼트에서 한 3, 4만 볼트 정도 만드는데 저는 2만 볼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2만 볼트. 자, 2만 볼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녀석들 뭐 수력 발전소 혹은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냥 2만 볼트를 처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소에 군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쭉 승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발전소 안에서 승합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변압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변압기. 자, 승합을 시켜서 쫙 쭉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승합을 시키냐? 우리나라에는 뭐 765kV, 345kV, 154kV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저는 그냥 345kV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서 30, 자 34만 34만 5천 볼트로 승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우리는 34만 5천 볼트를 345kV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승합한 거죠.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1차 변전소라는 곳을 만나요. 여기서 1차 변전소를 만났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1차 변전소. 여기서는 이제 강압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345kV로 승합을 시켰다면 이제 여기서 1차 변전소 1차 변전소. 자, 1차 변전소에서 이 345kV를 낮추는 거예요. 얼만큼 낮출 것이냐? 154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15만 4천 볼트. 자, 이거를 보통 이제 154kV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통 이제 154로 표현을 하는 거죠. 괄호 빼고 단위를 그냥 V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를 프로펠러를 돌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합을 한번 쭉 시킵니다. 그리고 1차 변전소에서 강압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오케이, 여기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 집까지 오겠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왜 전압을 승합시키는 거야? 왜 전압을 쭉 올려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승합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발전소부터 적어도 우리 수용과 집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압을 높여야만이 어떤 장거리 송전이 유리해요. 그래서 전압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런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수백 킬로미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합을 해서 점점점 우리 수용가까지 오는 데까지 점점 전압을 낮추면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4까지 왔으면 이제는 이걸 한 번 더 낮춰볼게요. 그럼 여기를 보통 이제 2차 변전소 2차 변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낮출 것이냐? 이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 길에서 볼 수 있는 22.9kV, 22,900V죠. 22,900V. 자, 그래서 22.9kV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차 변전소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것이 좀 구분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전주가 있죠. 여기에 주상 변압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압기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 여러분 길 가시다가 전봇대 보시면 이런 원통형의 어떤 탱크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주상 변압기예요. 정확한 명칭은 배전용 변압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배전용 변압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자, 이건 나중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배전용 변압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집에 어떤 바로 그냥 분전함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우리 건물. 자, 수용가입니다. 수용가. 그리고 여기가 전선을 받는 쪽. 그래서 쭉 이렇게 전선이 들어와요. 자, 이 배전용 변압기에서는 지금 22.9kV잖아요. 22.9kV. 근데 이제 이 변압기를 통해서 22.9kV를 어떻게 220V로 바꾸게 됩니다. 220V 이렇게 강압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콘센트 전압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수력, 화력, 원자력 저기 이제 산이나 댐이나 어떤 바다 근처 이런 곳에서 발전을 한 다음에 우리 집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전기가 이 발전소로부터 변전소들을 거쳐서 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고 제가 이제 여기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인입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이 인입구라는 공간이 인입구. 자, 인입구. 그 다음에 여러분 인입구에 있는 전선이다 하여 가공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가공 인입선. 가공 인입선. 여러분 가공 인입선은요. 이 주상 변압기 즉 배전용 변압기로부터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 쪽으로 직접 오는 선을 가공 인입선. 가공이 뭐예요? 하늘을 이제 가로지른다는 이야기죠. 하늘을 가로지르는 인입구에 들어오는 인입구를 통과하는 가공 인입선. 여기 있는 점이 인입점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인입구고. 그래서 이 전선을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공 인입선에는 DV라는 전선을 쓰죠. 가공 인입선에는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죠. 그것이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쭉 보시면 연접 인입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은 가공 인입선하고 조금은 다르죠. 여기 인입점이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여기도 인입점. 인입점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수용가에서 다른 수용가로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가는 선을 이게 뭐라 그래요?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연접 인입선. 그래서 여러분 KC 공부하시다 보면 가공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의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연접 인입선, 가공 인입선. 그다음에 이에 따른 특히 연접 인입선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규정들. 그 규정까지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이어지는 게 연접 인입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지지물 관점에서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지지물. 여러분 제가 여기 전주 그렸죠? 전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이 보신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주는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주. 자, 철근 콘크리트주 혹은 뭐 목주. 물론 철탑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죠. 아마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지물로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되더라. 자, 그러면 제가 이 기준을 좀 나눠볼게요. 어떤 기준이냐?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한번 쭉 나눠보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 공간 세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 계통.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공간은요 배전 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전 계통. 배전 계통. 자, 이곳이 배전 계통이고 2차 변전소 기준으로 좌측을 송전 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송전 계통. 그 다음에 이곳 딱 봐도 이곳은 딱 봐도 발전 계통이죠. 발전하는 거니까. 발전 계통.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송 배전 혹은 송배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발전 계통, 송전 계통, 배전 계통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전력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력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전 계통은 뭐냐면 자, 송전 계통부터 해봅시다. 자, 아닙니다. 발전 계통부터 해볼게요. 자, 발전 계통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럼 이 전기를 승합 쫙 해서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보낼 송자 해서 송전, 전기를 보낸다 하여 이 계통을 송전 계통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는 뭐냐? 배전 계통이라고 해서 전기를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각 수용가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쪽으로 쭉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뭐 수용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배전 계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엄청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겠죠. 지금은 근데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전 계통은 전부 다 22.9k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전용 변압기에서는 220V로 낮춰서 수용가로 공급을 하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계통에서 사용하는 전주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송전계통에서는 도대체 어떤 지지물을 사용하느냐? 이거 전선이잖아요. 전선을 지지해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통 고속도로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가시면 보라색,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게 이제 철탑이라는 건데, 철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거의 다가 그냥 전부 다 송전계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서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는 이제 보통 철근 콘크리트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정보. 송전계통에서 혹은 배전계통에서의 사용되는 전선은 전부 다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루미늄. 근데 송전계통에서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인데 여기는 나도체.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피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피복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에요. 여기 배전계통도 여기도 알루미늄인데 여기는 절연전선. 자, 여러분 일단 나도체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송전계통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이게 발전소부터 수용가까지 이르기까지 엄청난 뭡니까? 거리가 존재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전선이 무거운데 이거 피복까지 씌우면 엄청 무겁겠지 않습니까? 자, 피복이 씌워져서 전선 자체가 무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지지물의 강도가 더 세져야 되고 지지물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송전계통은 우리 나도체 쓰자. 우리 나도체는 피복이 없는 거. 우리 옷을 안 입으면 나체라 그러죠. 전선에 피복이 없으면 나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탑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피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생 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도체로 최대한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배전계통은 왜 알루미늄을 쓰는데 절연전선을 씁니까? 자, 이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특히 여기 발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이제 규정에서도 이 발판은 뭐 1.8m 이상이어야 된다. 작업할 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간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절연전선으로 피복을 해버립니다. 절연전선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사람이 갈 일도 없고 왼 오지에 있고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도체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선의 쓰임까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어떤 필기, 실기 하실 때 뭐 765다, 자 765다, 뭐 345다, 154다, 22.9kV다 이렇게 나왔으면 뭐 삼상, 단상 이런 거 언급이 없더라도요, 얘네는 반드시 뭡니까? 삼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삼상. 왜냐면 이 녀석들이 다 삼상이거든요. 삼상. 여기 제외하고 수용가로 이어지는 거 제외하고 전부 다 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삼상.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하나만 더. 요게 발전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전기기기 혹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나중에 하시는 분들 보시면 동기발전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는 다른 말로 교류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전소는 전부 다 동기발전기 혹은 교류발전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발전계통과 송전계통과 배전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이 수용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결국에는 수력과 화력과 원자력으로 인해서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핸드폰을 충전하고 전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 전기의 근본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에서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압기나 어떤 차단기, 단로기, CT 이런 것들이
한데 이제 다 모여 있는 어떤 시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옥외 바깥에다 많이 지었는데 이제 아예 건물로 해서 옥내에다가 짓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와 이제 변압기가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변전소는 어떤 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전압이나 전류를 변성하기 위한 시설, 그게 변전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 진짜 마지막. 앞으로 여러분 다 전선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전선. 다 똑같은 전선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 주에 달려 있는 전선을 보면, 아 저거는 있잖아, 전선이 아니라 배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배전선. 배전선. 왜냐면 배전 계통에 있는 전선이라 하여 배전선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송전 계통에 있는 전선이라 하여 송전선이라고 우리 명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지적이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철탑에 있는 거는 송전선, 배전 계통에 있는 건 배전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물론 같은 전선이에요. 근데 괜히 저건 배전선이야, 송전선이야 이런 거 구분할 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좀 어떠셨나요? 좀 저도 이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이 이렇게 되는구나. 전력 개통이라 함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 콘센트까지 오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개통도구나. 그것이 전력 개통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다 쪼개고 쪼개서 더 심도 있고 어떤 깊이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정도로만 가지고 가도 정말 많은 내용을 통틀어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용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보셔서 여러분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기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